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그 거대한 거인,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월급 좀 더 달라는 싸움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누가 먼저 쥐어짜느냐의 전쟁입니다. 우리 영웅이 밤잠 설쳐가며 전 세계를 누비고 기술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 귀족 노조라는 작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위기라는데, 나라 경제가 휘청인다는데 오로지 내 주머니 채울 생각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게 무려 11%의 임금 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떤 상황인데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우리 서민들은 고물가에 고금리에 숨이 턱턱 막혀서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고 있는데 말입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탐욕입니다. 정말 이배로 가다가는 우리 삼성,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삼성이 곧 한국이고 한국이 곧 삼성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영웅이 쓰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5070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죄악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 무책임한 악당들을 향해 여러분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댓글로 저 귀족 노조들에게 시원하게 욕 한마디씩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영웅이 힘을 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던져드릴게요. 지난 2024년 5월이었죠. 기흥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노조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확성기를 틀어대며 생산 라인을 멈추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수십 년간 묵묵히 기계를 돌리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노조원들에게 호소했어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우리 기술 주권 다 뺏긴다. 제발 정신 차려라. 라고요. 그런데 노조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권리가 먼저다 라며 고함을 지르댔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노동운동입니까? 협상장에 나타난 노조 대표들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나타나서 회사가 돈이 많으니 더 내놔라 라는 식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리스트를 보면 기가 찹니다. 유급휴가 며칠 더 달라는 건 기본이고 성과급 산정 방식을 자기들 유리하게 바꿔라. 심지어 경영권에 간섭하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그 시간 삼성의 수장인 영웅은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단 1%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밤샘 근무를 하며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들은 그 피땀 어린 결실을 가로채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웅이 더는 못 참았어요. 지난 2024년 5월 29일 삼성전자 경영진은 노조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삼성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노조가 없어도 직원들을 최고의 대우로 보살펴왔던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가 들어서자마자 회사의 근간을 흔드니 영웅으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결정은 단순히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회의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의 파업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자살골이 될 것이라며 노조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 정치권도 인정한 셈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를 정조준한 발언인지 아시겠죠? 바로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저 귀족 노조들입니다. 회사가 칼을 빼들고 국가 권위자들까지 나선 이 상황,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도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파업 예고 뒤에는 훨씬 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아마 뒷목을 잡으실 겁니다. 이 3가지 이유를 다 듣고 나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 분노해야 하는지, 왜 우리 영웅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로 잡은 비열한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가 넘습니다. 수출로 따지면 전체의 25%에 육박해요. 고용 인원만 하더라도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입니다. 이건 국가통계청 자료만 봐도 명확히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 기업의 생산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그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노조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비행기의 엔진을 끄겠다고 조종석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이 타고 있는 비행기인데 자기들 연봉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추락하자는 거예요.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면 테러입니까? 실제로 노조 측 인사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멈추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그 심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족 노조의 민낯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만의 TSMC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날아다니고 있고, 미국의 인텔, 일본의 기업들도 다시 살아나겠다고 난립니다. 우리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에요. 기술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AI 반도체 주도권을 뺏기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총질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자살골이 아니면 뭡니까? 적군인 경쟁업체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웅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아마 들으시면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평사원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과급까지 합치면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더 달라는 겁니까?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요구안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 정도 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 남짓이고요. 그런데 일개 노조가 요구하는 추가 비용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예산과 맞먹으려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300만 원 벌기도 힘들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가게 월세 못 내서 눈물 흘리는 사장님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들이 돈 더 안 주면 공장 멈추겠다라고 빼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민심이 용납할 일입니까?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대기업 노조의 고액 임금 인상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심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은커녕 자기들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그 모습에 온 국민이 등을 돌린 겁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제로는 강자 중의 강자,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바로 저들입니다.
영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억지 주장을 다 들어주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경쟁력은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오르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과 주주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그들의 도덕적 해이와 배신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기생충 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혹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었던 때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만 수십조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분기마다 조단위 적자가 찍히고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회사가 이 정도 위기에 몰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월급 좀 줄여도 좋으니 회사부터 살리자 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 5070 세대들 IMF 때 기억하시죠? 근무후기 운동하고 임금 삭감 자처하며 나라와 회사를 살렸던 그 숭고한 정신 말입니다. 이래야 정상이고 이래야 한국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악당들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적자가 나도 우리는 계약된 성과급은 받아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곡소리가 나는데 자기들 지갑은 빵빵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가관인 건 흑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을 적자 난 사업부에도 똑같이 나눠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수억 원을 받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익 낸 부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손해본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분노했죠. 같은 직원들끼리도 부당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해외 사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의 도요타 아시죠?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곳 노조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회사가 위기일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조가 먼저 나서서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제안하고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가 살아야 매가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이고 애사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 노조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죽든 말든 일단 내 목부터 챙기겠다는 식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웅을 보세요. 9년째 무월급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재를 털어 사회에 기부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9년 동안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회사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 자기 돈까지 내면서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그 영웅이 지금 자기가 돌봐준 직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9년은 참았습니다. 9년을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못 참은 거예요. 이건 회장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도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거대 명분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사상 처음으로 강경 대응이라는 칼을 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악당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영웅이 빼든 도구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인자하고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2024년 하반기, 영웅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단 1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동안의 관행은 어땠습니까? 노조가 파업하면 대충 얼버무리고 나중에 보전해주는 식이었죠. 하지만 영웅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칼날로 법과 원칙을 들이댔습니다.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노조 지도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어요. 한국 업계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칼날은 더 매서웠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생기면 즉각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 생산기지로 물량을 돌리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악당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인 생산 중단 협박이 무력화된 거예요. 세 번째 칼날은 진짜 결정타였습니다.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대신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침묵하는 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를 낸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겠다는 공정의 원칙을 세운 거죠. 칼 세 자루가 동시에 들어가니 잘 나가던 악당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러다 우리만 다 죽는 것 아니냐는 분열이 일어나고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진퇴 양난에 빠진 겁니다.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순한 영웅이 한 방에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5070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삼성전자 하나에 매달려 있는 협력업체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백만 명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수가 삼성이라는 나무에 기대어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 중에 삼성 다니거나 삼성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 다니는 사람 1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만약 영웅이 휘청해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기업 못 해먹겠다라며 공장을 해외로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똑똑히 봤잖아요. 2016년 한진해운 사태 기억하시죠? 세계적인 해운사였던 그 회사가 무너지자마자 관련 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수만 명의 가장이 거리로 내앉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지역 경제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한 회사가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옆 나라 일본을 보세요. 과거 반도체 1위였던 일본이 노사 갈등과 기술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 밑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국가 전체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노사 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추월하려고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손주들이 커서 일자리가 없어서 외국 나가서 노가다 뛰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이건 단순한 표면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5070이 살아온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영웅의 결단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삼성이 무너지면 누가 웃겠느냐는 그 질문 말입니다.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웃는 건 경쟁 국가와 악당들 뿐이고 우는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오늘 내용 3줄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삼성 노조의 요구는 국가 산업을 인질로 잡은 도를 넘은 협박입니다. 둘째, 연봉 1억 넘는 자들의 탐욕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납니다. 셋째, 영웅의 강경 대응은 회사와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 5070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둘째,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다는 진실을 가르쳐주세요. 셋째, 다음 위기 때 흔들리지 않도록 영웅을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5070이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 잊지 않으셨죠? 저 무책임한 악당들을 향해 시원하게 욕 한 사발씩 더 남겨주세요. 아직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동산 카르텔의 실체, 혹은 국민연금 고갈의 진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그 진실을 제가 가장 먼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영웅이 빼든 도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5070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